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관세 부과 보도가 나오긴 했지만 결국에는 또 협상이 될 거다 이런 기대감으로 이제 매수가 유입이 됐고요. 또 물가 지표 상당히 높게 나왔다 이런 평가가 있긴 했습니다만은 세부 항목 보면서 좀 안도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코스닥은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강세 보였는데 다만 이제 일부 종목들이 막판에 흔들리면서 지수도 같이 좀 휘둘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향후에 코스닥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종목으로는 이제 로봇주 금융, 소부장 이런 종목군들이 제한적으로 좀 선별적으로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인 것도 특징이었습니다. 우선 오늘 코스피 지수는 최근에 보면 2월 들어서 음봉이 이틀밖에 없어요. 뭐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다만 이제 장중에 2600포인트 돌파 시도를 3번 했다가 밀렸거든요. 2600에 대한 어떤 의식을 하는 모습이 있고 뭐 잠시 후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수급에서도 좀 부담스러운 그런 요인이 있었죠. 올라가긴 했는데 2600에 대한 저항을 좀 확인한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코스닥은 지금 주봉으로 보면 올해 음봉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간 하락한 적이 한 번 있긴 한데 그 하락도 거의 뭐 제로라서 이번 올해 들어서는 주간으로 거의 빠진 적이 없는 그런 수준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하락 종목이 더 많았거든요. 실질적으로는 하락 종목이 더 많아서 이제 지수만 올라간 날이었는데 시가총액 상단 종목이 뭐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빠진 종목은 다 2%대인데 시가총액 11, 2위 중에서 5% 이상 올라간 종목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5개 종목이 5% 넘게 올랐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대형주 몇 개가 지수를 끌어올린 거죠. 그래서 대형주 지수 자체는 제법 올라갔는데 중형주는 약간 올라가고 소형주 지수는 하락하고 그래서 지수는 좋았는데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았던 그런 날. 근데 이게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시장의 매수 주체가 개인이 될 수 없잖아요. 예탁금이 들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현상은 이제 종종 나타날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장을 움직인 재료는 첫 번째는 물가지표. 미국의 물가지표가 공개가 됐는데 뭐 예상치보다는 높게 나왔죠. 근데 다만 이제 지난달보다는 올라가는 속도가 좀 주춤하는 것 같다. 이런 평가가 나왔지만 어쨌든 예상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에 불안하게 해석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세부 항목으로 보면 PC에 들어가는 일종의 뭐 서비스 물가, 뭐 항공이라든가 뭐 그 의료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따져놓고 보니까 오히려 마이너스 항목이 되게 많았다. 그래서 이걸 이제 토대로 보면 PC 지표는 내려갈 것 같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중요하게 보는 거는 CPI나 그러니까 순서대로 보면 제일 중요한 게 PC이고 그 다음에 CPI고 PPI가 중요도가 제일 낮은 거거든요. 근데 이 데이터로 추론을 해보니까 가장 중요하게 보는 PC의 물가는 좀 안정적으로 나올 것 같다. 비교적 낮게 나올 것 같다. 이렇게 평가가 되면서 이 부분은 그렇게 악재로 작동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PC, CPI 뭐 다 헷갈리실 텐데 이건 잠시 후에 제가 또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세 관련해서는 트럼프가 되게 세게 말을 하는데 말을 하고 나서 보면 그 다음에 이거보다 또 싹 바뀌는 그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월 1일부터 캐나다, 멕시코에 관세 부과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한 달 유예해. 그러니까 이렇게 바꿨죠. 그 다음에 전 세계에 무역 전쟁을 선전포고한다, 뭐 상호 관세 부과한다 이렇게 얘기하긴 했는데 그런데 오늘 나온 이제 블룸버그 기사에서 보면 정작 시작하는 날짜는 4월 초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국가별로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무역 수지를 흑자로 가져가는지 또 국가별로 이제 관세율이라든가 이런 게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좀 알아보는 기간을 두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4월 1일까지 완료를 해서 그다음부터 국가들별로 따로 상대를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시장에서 어떤 의미로 해석하냐면 협상하려고 저러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날짜 정해놨으니 알아서 우리한테 뭘 줄지 미리 정해놔. 그래놓고 우리가 이제 관세 협상할 때 먼저 뭘 줄지 그때 가서 찾지 말고 이걸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버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결국에는 뭐 4월까지 협상 기간을 벌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리고 뭐 자동차 관세 부과한다라고 얘기하긴 했지만 또 다른 보도에서는 어제 나온 거에는 상호 관세 면제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왔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일본 총리가 그 트럼프 만나는 자리에서는 미국산 에너지 수입 많이 할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인도 오늘 정상회담 했는데 무기 많이 살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각국에서 이제 관세를 부과받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카드를 가져가고 있죠. 어차피 무기 사야 되는 거고 어차피 또 에너지 구입해야 된다라면 결국에는 그 이제 카드로 이걸 갖다 주면서 너희 나라 무역 수지 적자 이렇게 풀어줄게라고 하면서 협상을 이제 하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관세는 아마 처음에 얘기했던 것보다는 내려갈 거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3월 되고 4월 되면 좀 혼란해질 것 같긴 한데 적어도 지금에서는 에이 뭐 지금 할 건 아니니까 이렇게 이제 넘어가게 된 거죠. 근데 어쨌든 증시는 좀 변동성이 나온 게 막판에 확 밀렸잖아요. 코스피도 그렇고 이제 코스닥도 그렇고 이제 막판에 밀려버렸는데 코스피는 이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최근에 금요일마다 음봉 나왔거든요. 예, 저게 미국은 색깔이 빨간 게 음봉이잖아요. 그래서 금요일마다 음봉이 나오면서 빠져버렸어요. 예, 그리고 대부분 다 재료는 트럼프의 어떤 존재감. 이게 이제 금요일에 뚝 떨어뜨리는 그런 요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 이 또 금요일 앞두고 불안한데? 이런 것들도 좀 일부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코스닥이 막판에 이제 좀 휘청거린 건 레인보우 로보가 막판에 확 떨어졌거든요. 예, 이게 떨어진 게 이제 아직까지 제가 재료 확인을 못 했는데, 아마 이제 삼성하고 이제 합치는 과정에서 나오는 거 아닌가. 이제 17일 날로 확정이 되니까 아마 세론 또 그 과정에서 어떤 뭐 약간 이제 뭐 논란이 되는 뉴스도 나온 게 있었잖아요. 아마 그런 것들이 좀 더 부각이 되면서 막판에 좀 밀렸던 걸로 보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계속 제가 뭐 레인보우 로보 최근에 말씀드릴 때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좀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이라서 코스닥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움직이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당분간 변동성은 어느 정도 감안은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봐야겠습니다. 특징적으로는 오늘 조선주 이제 좀 빠졌죠. 뭐 올라간 것 때문에 밀린 측면도 있지만 트럼프가 이제 그 국방비 지출을 좀 줄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푸틴, 시진핑하고 군축회담을 희망한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조선주가 최근에 올라갔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미국에서 군함을 동맹국들한테 만들게끔 하는 거다. 그러면 이제 동맹국 중에서 배 제일 잘 만드는 게 우리나라니까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겠지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군비를 줄이면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덜 만들려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 것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재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오늘 삼성그룹주가 대체로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뭐 삼성중공업이라든가 호텔신라 이런 것들은 약했지만 삼성그룹주가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생명이 뭐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둔다. 그리고 또 금산이라든가 금산분리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최근에 삼성전자 지분을 정리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지배구조, 밸류업 이런 어떤 정책들 뭐 이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삼성그룹주들이 오늘 일부 좀 강세를 보이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은근히 코스닥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습니다만 해당되는 이제 소부장 종목군들이 은근히 강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HBM 이런 종목군들이 강했다면 최근에는 이제 물론 이제 유리기판 재료를 탄 종목들도 있고 하지만 대체로 보면 레거시 반도체로 분리가 되는 종목군들이 좀 은근히 추세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기존에 가던 반도체 종목들이 약간의 어떤 구도가 좀 바뀐 것도 예,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수급은 오늘도 외국인들은 팔았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 동안 매도를 했는데 코스닥은 또 대규모로 매수가 들어왔죠. 근데 제가 주목하는 건 외국인들 선물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몇 주 전에 이때죠. 그러니까 외국인들 선물 매도 여력이 별로 없다고, 요때는 많이 남아봐야 뭐 만기약 안쪽인 것 같다고, 뭐 그때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실제로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로 바뀌면서 지수도 올라왔죠. 근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외국인들이 반대로 선물 매수 여력이 이렇게 더 살 수는 있는데 그렇게 풍족해 보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매수 여력이 이렇게 풍부해 보이지는 않아서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진짜 대형주들이 의시해주지 않으면은 이제 대형주들이 밀어붙이기에는 조금 이제 버거운 그런 구간들도 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현물, 외국인들이 현물에서 좀 컴백해 주는 게 되게 절실한 타이밍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좀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 여력이 이렇게 많이 남지 않은 상황이라 대형주들을 끌어올리려면 현물, 외국인들의 컴백이 되게 중요한 시점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자, 종목은 오늘 뭐 외국인들이 지금 하이닉스 계속 매수합니다. 오늘까지로 지금 8거래일 연속 매수일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매도는 삼성전자 팔았지만 조선주, 예, 조선주 쪽이 이제 매도 쪽에 쭉 퍼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기관 투자자들은 오늘 매수의 특징이 뭐냐면, 삼성자 들어가는 거는 되게 많이 샀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화재, 삼성바이오, 삼성생명, 삼성전기, 삼성 SDI, 하여튼 이런 식으로 삼성그룹주를 좀 특이하게 되게 많이 사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은 레인보우 로봇, HLB, 알테오, 이게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그 로봇주와 그 저기 뭡니까 제약바이오주들을 좀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 근데 매도 쪽에도 제약주가 있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레인보우 로봇하고 알테오젠 합쳐가지고 대략적으로 한 1,200억 정도 이제 매수 들어왔고, 그 다음은 뭐 그냥 업종 내에서 좀 골라 사는 그런 느낌이었고,
기관 투자자들은 알테오젠, 레인보우 로봇이 역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일부 그 반도체주들 이런 것들이 좀 포진해 있었고, 엔터주를 오늘 기관이 팔아서 이제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자, 오늘 뭐 정리를 해보면 미국은 금요일마다 빠졌거든요. 1월 마지막 주부터 이제 금요일마다 하락을 하고 목요일은 또 다 올라가고 뭐 이런 형태를 보였었는데, 오늘도 그걸 알 거냐. 재료는 다 트럼프였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이슈로 하락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이번에도 이제 재현이 되는지. 그 다음에 지금 달러화가 제법 고점 대비 빠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달러, 노골적인 약달러보다는 너무 또 그건 또 변동성이 커지니까 달러 인덱스가 조금씩 흘러내리는 환경이 우리 증시에는 좋은 구도가 되잖아요.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료가 되면 유로화 강세 요인이 되거든요. 그럼 달러 약세 요인도 되는 거죠. 근데 트럼프가 뭐 강달러 자기네 하겠다고 얘기를 해놓은 마당에 약달러로 계속 흘러간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이게 이제 제일 좋은 건 원래 조심스럽게 흘러내리는 흐름이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환율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 매도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어제 오늘 올라갔는데 이게 이틀이나 이랬지, 외국인들 계속 매도가 나오면 국내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자금에도 한계가 있고, 또 제가 보기엔 다음 주에 금융투자가 매도로 바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연기금만 가지고는 이제 버거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들이 좀 돌아오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이제 대형주 장세인데 이게 이제 장단이 있어요. 좋은 거는 이제 지수가 계속 올라가겠구나라고도 상상이 되고, 또 지금의 수급 구도상은 대형주 쪽이 좋긴 한데, 다만 이제 오늘 레인보우 로봇에서 봤듯이 대형주가 단기적으로 좀 거칠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쪽에 조금 이제 이거 순환하는 것보다 좀 메인 대장주가 좀 등장해 주는 게 지금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이 나오게 되는지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은 아까 제가 뭐 PPI가 어쩌고 뭐 세부 항목이 어쩌고 막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 CPI하고 PC가 도대체 뭔데,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만 제가 뭐 모든 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으니까 설명을 드리면, CPI는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제품들의 가격, 그러니까 뭐 제가 마트로 표현드리면 마트에 라벨 가격 붙어있는 그 가격을 생각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PC는 소비자들이 그 마트에 들어가서 지난달에 예를 들어서 이마트 지난달에 평균적으로 10,000원 쓰고 나왔다면 이번 달에는 평균적으로 1,500원을 쓰고 나왔다. 그러면 PC가 5%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 들어가서 실제로 쓰는 돈의 추이,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개념적으로 보면. 그럼 이 두 개가 뭐가 다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CPI에서는 사과도 10,000원, 자두도 10,000원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사과 값이 2배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제 CPI에서는 어떻게 전제를 하냐면, 이 사람은 사 먹던 과일을 그대로 살 거야. 그래서 사과 20,000원, 자두 10,000원을 지출했으니까 총 소비는 원래 20,000원이었는데 30,000원으로 바뀌어서 50% 물가가 올라간 걸로 산정이 되거든요. 근데 PC는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실제로는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사과 10,000원, 자두 10,000원 이랬는데 사과가 2배로 올라버렸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사과를 안 사 먹고 자두만 2배로 사 먹었어요. 그럼 사과 가격은 지출 비용은 제로가 되고 자두만 20,000원이 되니까 소비자 물가는 제로가 됐잖아요. 소비 가격은 전달과 똑같은 20,000원이 되니까. 그래서 연준에서는 가격 변동성에 따라서 소비도 달라지기 때문에 PC를 봐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연준에서는 금리를 정할 때 이제 PC 물가로 보거든요. 그래서 CPI나 PPI보다 이걸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제 미증시가 물가 지표가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좀 그렇게 좀 위협적으로 반응하지는 않았던 그런 이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좀 자세히 다루면 좀 복잡한데 제가 그냥 심플하게 개념적으로만 설명드린 거니까 그냥 그런 것보다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